$10만 달러, 그리고 $50만 달러.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교 특별 지원, UPF 활동 지원. 그런데 특검은 이 돈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 비용. 문서 속 이름과 특검이 말하는 이름,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특검은 먼저 이런 법리를 제시합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배임 증제를 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들입니다. 그리고 두 장의 문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022년 4월 27일자 세계본부 품위서입니다. 제목은 신아시아 태평양 대륙 선교 특별 지원, 지출 금액은 $10만 달러였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7월 21일자 품위서입니다. 여기서 특검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하반기 세계 UPF 활동 지원금인 $50만 달러입니다. 이 문서들을 근거로 특검은 위 돈이 사실은 해당 국가 정치인의 선거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교 특별 지원이나 UPF 활동 지원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과 특검이 주장하는 이름, 그 사이의 간극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모입니다. 특검은 선거 비용 지원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영호조차 선거 비용 지원을 보고했다고는 증언하지 않았고 자금 지원 보고 진술도 증거 능력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이 돈은 세계 평화를 위한 선교 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어 가정연합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연합에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형사 범죄 수단입니다. 특검은 국제협약과 정당법 위반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네팔과 세네갈에는 이를 처벌할 적용 법규가 없고 특검도 그러한 형벌 법규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협약은 그 자체로 실정법상 형벌 법규가 될 수 없으며 정당법은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됩니다. 현지에서 기소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 법리를 적용할 전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한 공모의 직접 증거는 사실상 윤영호의 진술뿐입니다. 그런데 그 진술은 증거 능력도 신빙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증거 능력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법정 진술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영호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영호에게는 자신의 횡령 책임을 덜기 위해 어머님께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습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과장과 허언, 진술의 변경과 모순,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까지 신빙성은 여러 지점에서 이미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영호는 어떻게 일해왔을까요? 윤영호는 어머님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뒤 성과가 나면 사후에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자금 집행의 결제 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한은 재정국장이 맡았고 총무처장은 형식적인 확인만 거쳤으며 최종 결제는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자신이 했습니다. 기한을 맡은 재정국장은 윤영호의 배우자였습니다. 결국 윤영호가 자금 집행에 실질적 전권을 행사한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돈은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을까요? 해당 자금은 선거 비용이 아니라 가정연합의 세계평화 구현과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이었습니다. 세계평화, 유엔 협력, 빈곤국 개발 지원, 국제 정치 지도자 교류는 가정연합과 UPF의 핵심 사업입니다. 가정연합 정관은 사회 봉사와 해외 선교 사업 지원을 고유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 세계의 참부모님의 말씀과 통일 원리를 전파하고 천일국을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정연합의 설립 취지와 활동 방향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연합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정연합의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의 성립 여부는 자금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지출이 가정연합의 목적과 관련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와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적 사업에 해당하고 합리적 범위의 지출이었다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가정연합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의도,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연합은 1970년대부터 네팔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왔고 네팔 가정당은 가정연합 이념을 바탕으로 결성된 정당입니다. 또한 가정연합은 아프리카에서도 선교 활동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선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지원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이익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견주어 판단하는 비교 형량 법리를 세워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단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합리적 범위 아니라면 불법 영득 의사는 부정됩니다. 또한 불법 영득 의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인 가정연합의 이익을 위한 선교, 평화활동 자금이라면 불법 영득 의사는 부정되고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쟁점입니다. 형사 범죄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그 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법리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검이 제시한 유엔 부패 방지 협약 UNCAC는 그 자체로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각 국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격의 조항입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어서 선교, 평화활동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정한 뇌물죄의 공무원 요건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에서 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네팔과 세네갈 관련 행위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가정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한다면 기소되지도 않은 범죄를 제대로 다투지도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외 자금 지원을 함께 계획하거나 승인하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자료는 전무하고 윤영호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해당 자금도 가정연합의 이익을 위한 선교 평화활동 지원금이어서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 행위가 국내외에서 범죄로 기소된 적도 없어 자금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모 부존재, 불법 영득 의사 부존재, 형사 범죄 수단 증명 없음.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어머님께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정당함과 의로움이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10만 달러와 50만 달러, 그 돈의 진짜 이름은 선거 비용이 아니라 선교와 평화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기다리며 가정연합 법무브리핑 8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